이야기가 나와서 다들 한 번씩은 들어봤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자, 선생님, ADHD가 정확하게 어떤 건가요? 네, ADHD는 말 그대로 주의력 결핍 과잉 행동 장애라고 부르는 것으로 행동이 너무 지나치거나 불쑥불쑥 충동적인 행동을 많이 하거나 혹은 주의력이 떨어져서 단체 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장애를 말합니다. 주로 그 초등학교 저학년들에게 많이 발생하는데요. 요즘은 그 성인들에게도 많이 나타나서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네, 보통 이제 저희가 흔히 알고 있기는 이제 산만하거나 이제 소란스럽거나, 소란스럽거나. 이런 아이들을 생각을 하는데 또 이 외에 또 어떤 증상들이 또 있나요? 네, ADHD는 나이대에 따라서 증상이 좀 다릅니다. 유치원 때는 그 수업 시간에 마구 돌아다니거나 혹은 주변 아이를 찝쩍거리거나 해서 그 수업 자체가 아예 안 되는 경우가 많고요. 초등학교 저학년 같은 경우는 자기 소지품이나 준비물을 잊어먹거나 해서 교사들에게 지적을 많이 받고요. 주로 고학년이 되면 이제 서서히 학업적인 문제가 드러나서 아무리 수업 시간에 집중을 하지 못하다 보니까는 학업 결손이 생겨서 주의력 결핍의 문제가 부각이 되고요. 주로 사춘기가 되게 되면 이러한 문제들이 사춘기 특유의 그 충동성하고 맞물려 가지고 학교 생활에 애로를 겪게 되게 됩니다. 네. 자, 우리 아이가 뭐 산만하거나 뭐 이래도 설마 우리 아이가 ADHD에 걸렸을까라고 이렇게 생각한 분들 없었을 텐데 지금 선생님이 얘기하신 그 증상들을 잘 파악하셔서 네. 만약에 우리 아이가 이런 ADHD에 좀 뭐 정말 의심이 간다.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네, 일단은 ADHD인지 아닌지를 확인하는 것이 먼저 중요하겠죠. 진단을 받는 것이 제일 중요한데 의료기관에 따라서 검사하는 종목이 조금 다릅니다만은 저희 한의원 같은 경우는 컴퓨터를 이용한 전산화 주의력 검사, 뇌파를 이용한 학습 능력 검사, 그다음에 설문지를 통한 심리 검사, 스트레스 검사 등을 하게 되는데 이런 검사만 가지고 결과가 나오는 건 아니고요. 일단 부모님과의 면담이나 아이를 관찰하고 나서 그것들을 다 종합해서 원인을 파악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혹시 이제 본인이 자가 진단할 수 있는 방법도 좀 있나요? 네, 부모님이 가정에서 간편하게 확인해 볼 수 있는 자가 진단법이 있는데요. 그 대표적인 한두 가지만 일단 말씀을 드리면 잠시도 가만히 있지 않고 움직인다. 혹은 순서를 지키지 못하고 충동적으로 끼어든다. 혹은 순간적으로 멍하니 있는 때가 잦다. 이런 등등의 한 10여 가지의 설문이 있는데 이런 설문지를 체크하셔서 약 17점 이상 정도가 나오면 ADHD를 의심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아니, 그런 증상이 나타나는 아이들에게 너 하지 마. 너 진짜 하면 안 돼. 라고 얘기해도 그걸 못 알아듣나요? 그거를 하면은 잠시는 그 행동이 절제가 되지만 네. 그 교정의 효과가 일시적일 수밖에 없죠. 보통의 아이들이라면 그렇게 꾸중을 하면 반나절은 간다면 ADHD 아동은 5분 혹은 1분밖에 가지가 않아서 자신은 그 행동을 하고 싶지 않지만 자기도 모르게 충동적으로 나와버리는 거죠. 그래서 질환이라는 겁니다. 네, 그럼 아이들이 이렇게 집중력이 떨어지고 산만해지는 원인이 도대체 뭔가요? 그 아이의 나이대에 따라서 여러 가지로 나타나는데 일단 그 가장 의료기관에 많이 내원하게 되는 초등학교 저학년을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면 집중력이 떨어지는 경우가 제일 많은 것이 ADHD고요. 그다음에 학습장애, 그다음에 지능저하, 또 정서 불안으로 인한 우울증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다음에 실제로 산만하다고 해서 그 내원을 했는데 병적이지 않은 경우로는 그 아이가 에너지가 넘쳐서 그렇게 보이는 경우도 있고요. 네. 또 요즘에는 지나친 조기 교육이나 학습량이 너무 많아서 그럼 아이가 지치게 됩니다. 그러면 당연히 산만하게 되는 경우도 있고요. 또 혹은 그 학습 동기가 부족해서 학업에 의욕이 없는 경우도 있고 물론 드문 경우긴 합니다만은 학교 선생님이 너무 엄격하셔서 조금만 산만해도 병적이라고 지적하시는 경우도 가끔 있을 수 있습니다. 네. 자, 뭐 학습 장애라는 말씀도 해주셨는데 네. 일단은 ADHD와 학습 장애는 어떻게 다른 건가요? 네, ADHD는 그 과잉 행동이나 주의력을 조절하는 것에 문제가 있는 것이고 네. 학습 장애는 통상적으로 읽기 장애, 쓰기 장애, 산술 장애로 나뉘는데 그 중에 여자아이들한테는 산술 장애가 제일 많고요. 산술 장애는 수의 개념이나 그런 것들을 조절하는 뇌 기능이 떨어지는 것이고 네. 읽기 장애는 예전에 난독증이라고 불렸던 것인데 글자를 익히거나 해독하는데 문제가 있는 질환입니다. 예를 들어서 초등학교 입학을 하였는데 글자를 제대로 습득하는 뇌 능력이 떨어진다면 네. 글자를 제대로 잘 모르기 때문에 당연히 수업 시간에 산만해질 수밖에 없겠죠. 그쵸, 그래서 네. 학습 장애는
ADHD로 오인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렇게 집중력이 없는 아이들을 좀 이렇게 집중력 향상을 시킬 수 있는 방법에는 뭐가 있을까요? 일단은 그 집중력이 떨어지는 원인을 제가 앞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그중에 병적인 경우에 해당이 된다면 치료를 하셔야 됩니다. 네. 이 병적인 경우에 해당이 되는 것을 부모님이 노력을 하신다고 하여도 어느 정도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아버님들은 대개 나이가 들면 다 좋아진다라고 생각하면서 그렇죠.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 맞습니다. 경향들이 사실은 그렇죠. 있습니다. 예. 네. 그런데 그 ADHD는 과잉 행동은 나이가 들면 좋아집니다. 그러나 이 주의력 결핍이나 충동성의 문제는 나이가 들어도 좋아지지 않기 때문에 특히 사춘기가 되면 사춘기 특유의 질풍노도와 같은 시기와 맞물리게 되어서 그때 되면 그 이런 문제가 더욱더 부각이 되어서 학교 생활이 힘들어지기도 합니다. 네. 보통 학교에서 그 정상적인 아동 중에서 ADHD의 비율은 한 5 내지 10% 정도로 되는데 문제를 일으키는 비행 청소년들 중에서는 ADHD 비율이 30%에서 40%까지 올라가게 됩니다. 네. 점점 그 증가 추세가 빨라지고 있습니까? 됐습니까 지금? 특별히 뭐 더 증가되거나 그런 건 아니고 요즘은 부모님들이 ADHD에 대한 관심도가 많이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네. 적극적으로 치료를 하시는 편이죠. 네. 네. 자, 그렇다면 이제 뭐 집중력만큼 중요한 게 없거든요. 집중력이 좋아야 네. 정말 능률도 또 많이 향상이 되는데 집중력이 떨어지는 아이들은 박사님 어떤 치료를 받아야 합니까? 그 기본적으로 그 한약 처방을 하고요. 한약 처방을 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제가 좀 이따 말씀을 드릴 것이고 아이의 상태에 따라서 애들에 따라서는 ADHD라고 하더라도 과잉 행동이 위주인 아이들도 있고 주의력 결핍이 위주인 아이들도 있고 사회성이 부족한 애들도 있습니다. 네. 그런 아이들에 따라서 과잉 행동이나 충동성이 강한 아이라면 감각 치료를 하고 집중력이 떨어진 아이라면 뇌파를 이용한 집중력 치료를 하고 그다음에 그 난독증이 있거나 하는 학습 장애가 있는 친구들은 시지각 치료를 혹은 사회성에 문제가 있는 치료는 청지각 치료들 그리고 학습 요령이 부족한 아이들에게는 학습 치료 등을 각각 시행하게 됩니다. 이렇게 치료를 받으면 아이들이 확실히 좀 나아지나요? 얼마나 치료를 받으면 되나요? 그 아이의 상태나 그리고 복합 장애, 그러니까 ADHD가 있으면서 우울증이 있다든지 다른 여러 가지가 있을 수도 있거든요. 그런 그 복합 질환의 정도 혹은 이제 부모님이 정서적으로 얼마나 안정되어 계시는가 따라 다르지만 정서 불안으로 인한 우울증은 좀 빨리 치료가 되는 편입니다. 한 뭐 6개월이 몇 개월이면 치료가 되고 ADHD인 경우도 초등학교 저학년인 경우는 좀 빠르고 네. 조금 고학년은 조금 시간이 걸리긴 합니다만은 대개 1년 이내에 치료가 되신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네. 자, ADHD 요즘 뭐 방송을 통해서 이렇게 한 번씩 다들 접해봤을 그런 질환인데 네. 그렇다면은 이 질환은 완치가 가능한 건가요? 네, 완치가 가능합니다. 완치시키겠다는 부모님의 의지와 본인의 노력만 있으면 얼마든지 완치가 가능합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성인의 경우에는 워낙 좀 오래되었기 때문에 성인의 경우는 완치까지는 좀 힘들 수가 있고 생활상의 불편을 줄일 수 있도록 증상을 완화하는데 초점 맞추는 것이 좋겠죠. 나이가 어린 경우는 충분히 완치가 됩니다. 다행이네요. 어린 경우. 네. 아니 근데 이제 이 치료를 물론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가정에서 있는 시간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가정에선 또 어떤 방법으로 도와주는 게 좋은지도 부모로서 굉장히 관심이 많아지거든요. 이게 어떤가요? 네. 제일 중요한 것은 잘 먹고 잘 자는 겁니다. 너무나 당연한 말씀인지 모르겠지만 네. 집중력이 떨어지는 여러 가지 원인에 따라 다르지만 한의학의 기본 정신은 몸이 건강해야 마음도 건강하다라는 겁니다. 몸이 건강하지 않으면 절대 제대로 된 두뇌 활동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한약 처방을 통해서 아이의 몸과 마음을 건강하게 해줘야만 집중력도 발휘되고 우울증도 낫게 되는 겁니다. 네. 잘 먹는다고 하면 보통 많이 먹는다는 것을 생각하기 쉬운데 그것이 아니고요. 인스턴트 음식, 특히 밀가루 음식을 절제하고 갓 조리된 신선한 음식을 많이 먹는 것이 중요합니다. 수면도 또한 중요한데요. 네. 아이들이 어릴수록 잠을 많이 자야 합니다. 수면이 부족하면 두 가지의 문제가 생깁니다. 첫 번째, 아이의 두뇌는 그 18세까지 계속 발달을 하게 되는데 뇌 발달의 원리는 그 낮에 여러 가지 자극을 받고
그 자극을 받은 것을 밤에 잠을 자는 동안에 그 자극의 정보를 처리하면서 발달이 일어나는데, 즉 수면이 부족하게 되면 뇌 발달이 제대로 이루어지지가 않습니다. 둘째로 당연한 얘기지만 수면이 부족하게 되면 다음날 피곤하니까 집중력을 발휘하는데 지장이 생기겠죠. 우리 조영구 씨도 밤에 많이 못 주무시면 다음날 녹화하시는데 집중력이 발휘되지 않지 않습니까? 잠을 못 자고 있어서 잘. 네, 애들은 특히 더 그렇겠죠. 그래서 잘 먹고 잘 자는 것이 아이의 머리를 좋게 하는, 집중력을 올리는 가장 좋은 방법이라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오늘 박사님께서 지금 뭐 ADHD에 대해서 지금 말씀해 주셨는데 네. 보통 우리 부모들이 이제 바쁘다 보니까 아이를 잘 관찰을 못할 때가 많아요. 네. 요즘에 서로 맞벌이 하시다 보니까. 그리고 어떤 그런 행동들을 보면 아유 나이 들면 좋아지겠지 뭐 아유 아직 어리니까 괜찮아고 넘어갈 수가 있거든요. 이거를 치료 안 하고 그냥 계속 방치해두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만약에 ADHD가 아니고 그냥 애들의 에너지가 과잉돼서 그런 경우라면 별 문제가 되지 않지만, 만약에 ADHD라고 한다면 아마 학교에서부터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게 되고 그런 것들을 어머님의 노력으로 어느 정도 보완한다고 하여도 고학년이 되면 될수록 학업 결손이라든지 교우 관계에 문제가 생길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네, 그런데 사실 저희 아이 같은 경우가 굉장히 에너지가 넘치는 아이예요. 근데 집에서는 그렇지가 않은데 유치원에 가면은 너무 에너지가 넘쳐서 저는 혹시나 이게 약간 좀 산만함으로 좀 번지지 않을까 좀 걱정을 한 적이 그리고 있거든요. 제가 예. 얘기할 때 자꾸 딴짓을 해요. 제 얘기를 안 듣고. 그럼 그것도 또. 그래서 좀 예, 걱정을 한 적이 있는데 예. 근데 지금 우리 부모들 입장에서 지금 박사님 얘기를 듣고 요런 거 사성까지도 지금 의심이 좀 갈 수 있거든요. 네네네. 그런 생각들이 좀 많이 들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그 애들은 ADHD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정상적으로 에너지가 많은 아이들은 행동이 크고 과잉 행동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다만 ADHD 아이들은 가정이나 학교나 혹은 밖에 뭐 마트를 갔을 때 모든 장소에서 비슷한 정도의 과잉 행동을 보입니다. 그런데 가정이나 마트에서는 별달리 과잉 행동을 보이지 않는데 네, 학교에서만 그렇게 보인다고 하면 그것은 학교에 다른 원인이 있는 거죠. 아이에게 원인이 있는 것이 아니고. 그렇다면 그런 기준을 찾아봐야 되는데 그런 것들을 찾아보기 위해서 여러 가지 검사나 상담을 통해서 하는 것이지 단순히 아이가 과잉 행동 산만하다고 해서 무조건 다 ADHD는 아닙니다. 네. 정말 집에서는 착실하고 정말 말 잘 듣는 친구인데 학교만 가면 정말 박사님이 얘기한 그 증상을 한다고 했을 때는 네. 뭔가 정말 학교에 문제가 있는 거군요. 그렇죠? 그렇죠. 좀 학교에서 찾아보는, 그런 그 아이가 있어서 아무래도 나이 어린 아이들은 친구들에게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에 친구가 좀 그 과잉 행동이 있는 친구가 있으면 그런 행동을 따라서 보일 수가 있습니다. 네. 하지만 그 친구가 옆에서 없으면 당연히 원래 자기 모습으로 돌아오는 것은 ADHD가 아닐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무턱대고 좀 걱정만 하는 것보다는 좀 정확하게 아이를 좀 관찰해서 그렇죠. 예, 그러니까 필요하다면 또 예. 우리 부모님들께서 크게 뭐 염려하고 걱정할 건 아니죠. 예? 일단 걱정이 되시면 뭐 그냥 검사 받아보시고 그렇죠. 네. 미리 지레직작으로 걱정하실 필요는 없겠습니다. 네. 자, 박사님, 그 집중력이 약한 우리 아이를 둔 부모님들에게 꼭 당부하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요. 네, 사람은 무한한 가능성을 가진 존재입니다. 어떤 부모님들은 우리 아이가 머리가 나빠서 공부를 못하는 게 아니냐고 걱정하시던데 지능이 학습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합니다. 지능보다는 참을성과 습관이 아이의 학업 성적을 좌우하고 그 아이의 인생을 좌우합니다. 그리고 참을성과 습관은 정서적인 안정에서부터 비롯됩니다. 즉 집중력이 약한 아이는 정서적으로 안정되지 않는 부분이 있는가를 살펴서 해결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병적인 부분이 있다면 그것은 절대 부모님의 노력만으로는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것은 전문가에게 꼭 치료받기 바라십니다. 맞습니다. 네. 오늘은요, 우리 아이 ADHD 제대로 알고 대처하는 방법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아봤습니다. 네, 우리 한의학 박사 우리 천영호 선생님과 함께 했는데, 자, 우리 아이가 이런 증상이 있다라고 이렇게 걱정하고 염려하지 마시고요. 찾아가셔서 한번 이렇게 상담받아보는 것도 좋다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자, 우리에게 오늘 좋은 정보 주신 우리 천영호 선생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번 순서는 화제의 인물을 만나보는 시간, 만나 봅시다 시간입니다. 네, 오늘 만나볼 두 주인공은요, 이 육아 매거진 사상 최연소가 아닌가 싶습니다. 최연소 네. 출연자요? 가장 어리다는 거죠. 오, 네. 몇 살이길래? 한 어린이는요, 2009년 11월생으로 5살이 채 이제 되지 않았고요. 또 한 어린이는 2007년 10월생으로 올해 이제 7살이 된 거죠. 예. 5살, 7살 최연소 출연자인데 네. 어떤 대단한 우리 아이들이기에
여기에 우리 육아 매거진이 직접 네, 달려갔습니다. 아마 굉장히 화제가 됐기 때문에 아실 겁니다. 이 이효리 씨의 뮤직비디오 주인공으로 더욱 화제가 된 뱃걸, 아니 뱃베이비죠. 예, 이고은 양과 또 스타킹을 통해서 원조 키즈킹으로 선발된 링컨 군을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안녕하세요. 저는 5살 이고은입니다. 꼭꼭 기억해주세요. 감사합니다. 언니 오빠들이 뭐라고 해줘요? 예쁘다고요. 출연했었던 방송 같은 거 기억나요? 네. 3살 때 아파트 간 거야. 어린이집은 두 번째 집이 처음으로 다른 식탁에 앉게 되고 처음 안심되죠. 아기가 카레를 잘 먹네요. 로 채우세요. 화장은 치열하게 머리는 확실하게 허리는 조금 더 졸라매야 해. 그 옆에도 끌리는 나쁜 여자. 고은이 뮤직비디오에서 어떻게 했지, 인자? 뮤직비디오 찍을 때 눈썹 이렇게 그렸잖아. 네. 근데 그거 그렸을 때 기분 어땠어요? 싫었어요? 네. 싫었어요. 화장한 거는 어땠어요? 재밌었어요. 뮤직비디오 찍을 때 재미난 거 있었어요? 네. 감독님이 그림도 그려준 거 재밌었어요. 표정 연습 어디서 해요? 집에서 집에서 어떻게 해요? 거울 보고. 웃는 표정은요? 더 예쁘게 웃는 표정은요? 오니 화난 표정 어떻게 해요? 오니 엄마한테 혼나서 슬퍼. 다시 웃는 표정은요? 오니 깜짝 놀라는 것도 할 수 있어? 나뭇가지에 스스러 나락이 솜사탕 하얀 눈처럼 기고도 깨끗한 솜사탕 엄마 손잡고 나르는 라떼 먹어보 솜사탕 후후 불면은 구멍에 뚫리는 커다란 솜사탕. 거울 보면 어때요? 예쁘다고 생각해요? 네. 어디가 예쁜 것 같아요? 이마. 오니 네. 촬영하고 그러는 거 재밌어요? 네. 오니 그럼 계속 하고 싶어요? 네. 네. 어른이 돼서 하고 싶은 게 뭐예요? 백설공주. 백설공주 되고 싶어요? 네. 20개월 때 초반쯤에 시작했는데 저는 재밌어요. 너무 재밌어요. 고은이는 성격이 조금 여성스럽고 조신해요. 그러니까 말하는 게 좀 예쁘게 말하는 것 같아서 그게 좀 예쁜 것 같아요. 귀엽고 제가 보기에.